안녕하세요. 간제자 친구 여러분. 오늘 이제 6월 25일 목요일 중학교 1학년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역사예요, 역사. 자, 역사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역사 교과서는요, 위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천재교육입니다. 천재교육이고요. 주진우라는 사람의 출판입니다. 출판사가 천재교육이고요.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이 책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 지정된 책으로 공부하는데 이 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책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꺼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어서 이 교과서는 옛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저한테 없어가지고 제가 살려고 해도 못 사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교육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교육과정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라서 옛날 교육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는 일단 큰 대단원의 문명의 형성과 고조전의 성립, 이게 제일 큰 1단원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역사는 총 12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12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단원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원입니다.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그리고 제일 큰 1단원, 역사의 의미와 제일 중간 1단원이네요.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이게 중단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소단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라는 말, 이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는 몇 쪽에서 몇 쪽을 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12쪽부터 교과서 오늘 할게요.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한번 펴주셨나요? 펴주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쪽을 보세요. 먼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라는 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 주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역사라는 말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전달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12쪽에 있는 역사라는 뜻이 있어요. 역사 뜻. 한자로 역사, 이렇게 역은 무슨 역일 것 같고 사는 무슨 사일 것 같은지 아는 사람은 맞춰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댓글에다가 저가 정답을 올리겠습니다. 역은 지난 일, 겪은 일을 뜻하며 사는 기록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교과서 12쪽의 글을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사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한마디로 뭐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모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고 그 현재가 되기 전 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모든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어난 사실을 모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가 수많은 과거의 사실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이를 기록한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므로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과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요?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리고 또 무슨 의미? 과거에
사실에 대한 기록,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 앨범도 초등학교 시절의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졸업하잖아요.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졸업하면 이제 졸업 앨범 찍죠. 그 앨범도 지금으로서, 지금 현재 이 중학교에 와 있음으로써는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앨범은 초등학교 때 일어난 수많은 일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내용을 골라 정리한 것이 바로 졸업 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수많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졸업 앨범에 남겨진 내용은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인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자체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시대에 따라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될 수가 있죠. 그 기록한 사람이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지니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분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뭘 통해서?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흔적을 찾아서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사람을 역사가라고도 한답니다. 역사가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유물이나 유적은 물론 과거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자료로 이용하는데 이를 사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비롯해서 비석이나 금속에 새겨진 글씨 등 문자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료가 과거의 사실을 모두 정확히 말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사실을 다 정확하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록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편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때는 선사 시대에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남긴 물건, 흔적의 발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뜻 볼게요. 사료의 검토. 역사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료의 정확성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못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한 이유를 역사시대라고 하며 그 이전을 역사시대 이전 즉 선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자, 역사 학습의 목적 볼게요.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과 경험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사와 세계사 넘어갈게요. 한국사는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었다. 여러 나라의 흥망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과 한국사의 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이제 나라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독자적인 역사를 발전시켜왔어요.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 교류가 매우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보면요, 원래부터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국인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세기는 100년 동안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1년부터 100년까지 1세기이고요.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가 21세기예요. 그리고 21세기는 21C라고 표기하기도 한답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21세기는 21C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다? 이게 21세기라는 겁니다. 21세기.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수업을 완료해봤어요. 자, 여기 밑에 교과서 15쪽 밑에 스스로 정리하기 2문제 한번 스스로 채워보고 댓글로 맞춰주세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맞춰주시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정답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맞추는 친구들이 오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